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 강의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주권을 행사하는 현장, 바로 선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선거, 표는 어떻게 권력이 되는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투표하던 날, 옛날 기억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옛날 처음 투표하러 가던 날이 언제였는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때 어디 살고 계셨는지,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때 처음 투표장 갈 때 마음이 어땠는지 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 투표를 하러 갈 때 그게 솔직히 말해서 그때 뭐 주변에서 가라고 해가지고 여러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한편으로는 뭐 내가 찍는다고 이게 달라지겠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한편에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끼리는 이제 막 얘기하다가 그래도 한번 가보자, 가서 찍어봐야지, 첫 투표인데, 이렇게 가졌습니다. 선거 방송을 보다 보면은 뭐 전국 지도, 거기에 뭐 여론조사 그래프도 나오고, 또 각 정당의 뭐 표정들도 나오고, 지금 우리는 이 그런 그림 속에서 내가 찍은 투표용지 한 장의 그 도장이 어떻게 거기랑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누구 하나 자세하게 지금까지 설명해 준 적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거실에서 마음을 한번 먹고 투표장 가서 투표하고, 또 그 찍은 도장이 어떻게 국회에 국회의원 300명을 구성하고, 또 대통령을 뽑고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구성하고 이런 권력으로 바뀌는지, 그 길을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선거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거는 일종의 위임 계약입니다. 그럼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거가 무엇일까요? 교과서에서는 선거에 대해서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뽑는 절차,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 영수증 나오지 않습니까? 집을 우리가 뭐 계약할 때도 계약서를 쓰고, 병원을 가면 우리가 진료받고 나면 또 진료 기록들이 다 남습니다. 근데 선거라는 과정은 우리 나라 전체에 대한 살림, 또 우리 동네의 살림을 어떤 특정인에게 맡기는 계약이에요. 이게 어디에 남겠습니까? 바로 선거를 하는 당일날 여러분들이 찍은 그 도장에 남습니다. 나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저 사람에게, 또 이 정당에게 우리 동네 일, 나라 일을 맡기겠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기록하는 날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사하는 이러한 권리를 선거권, 다르게 말하기는 참정권이라고 보통 부르죠. 예전에는 이 권리를, 참정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고대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됐다고 얘기되는 고대 그리스 때에는 이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폭이 아주 좁았습니다. 남자, 일정 부분 재산을 가진 사람, 노예나 여자들은 안 됐습니다. 그게 초대 민주주의, 그리스 민주주의 사회였어요. 그런 이 참정권을 가진 사람의 외연이 조금씩 넓어져 갔던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였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 또 남자, 또 뭐 일정 나이 이상, 이렇게 투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나라도 많았고, 지금 우리가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참정권, 선거권, 투표권은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권리를 쟁취하려고 감옥에 가고 싸우고 피 흘려서 획득한 그런 결과입니다. 쟁취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시민이 아니고 주권자이고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여러분이 도장을 한번 찍는 그 순간 국가와 또 여러분 사이에, 또 우리 동네와 여러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작성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민주주의는 보통 4가지 선거를 얘기하죠. 뭐 언제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보통 이 4가지 선거를 민주선거의 4가지 약속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우리 이야기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선거는 뭐냐? 보통 선거는 누구나 투표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평등선거입니다. 평등선거가 아주 쉽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한 표입니다. 어디 큰 회사에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사장한테는 10표를 주고 뭐 나머지 사원들은 한 표씩 갖고 이런 게 아니고 그 100명의 머릿수만큼 100표가 되는 거죠.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평등선거입니다. 셋째는 직접선거입니다. 직접선거. 이거 뭐 바로 이해 오시죠? 내가 그냥 직접 하는 겁니다. 중간에 누구 딴 사람 안 내세우고. 뭐 나는 이 선거도 잘 모르고 정치도 잘 모르니까 아이고 우리 이장님 가가지고 투표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직접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게 직접 선거입니다. 네 번째는 비밀 선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뭐 집안에서 선거 때 되면 남편도 와이프도 애들도 누가 누구 찍을 건지 예전에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가 누구 찍어 하면 그대로 쫙 찍는 분위기였는데 요새는 안 그렇더라고요. 요새는 이게 또 맞아요. 부부 간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가족 어떤 누구든 간에 내가 찍는 건 말할 줄 필요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죠. 이게 비밀선거입니다. 비밀선거가 선거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뭐 이게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완벽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투표소 안에 들어가서 어디에 도장을 찍었는지 사실은 아무도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더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네 가지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한 번씩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자문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경험해 왔던 선거는 이 네 가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이 네 가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직까지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이 부정선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했던 상황이 원체 많습니다. 직접 행사한 한 표가 어떻게 의석과 권력으로 바뀌는지 오늘은 그 과정을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에서 저녁에 TV 보다가 뉴스 보다가 뭐 또 집에서 뭐 유튜브 보다가 신문 보다가 이런 생각합니다. 선거 때 되면 이번엔 좀 바꿔보자. 이건 뭐 맨날 그놈이 그놈 같고 이번 선거에 좀 딴 사람 한번 시켜가지고 우리 동네에 뭐 장도 바꾸고 뭐 국회의원도 좀 딴 사람 시켜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찍을까? 어떤 정당을 찍을까? 우리 동네에 또 후보 나온 사람 중에 누가 있을까? 이때 이미 선거는 스타트가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겁니다. 아직 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표 찍고 뭐 이런 유권자 등록하고 이런 절차는 전혀 없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 장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투표소 입구입니다. 선거하는 당일날 그때 줄 서 계시는 그 시점에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야 이거 내가 언제 찍지? 이거 뭐 내가 이 한 표 내가 한 표 투표한다고 무슨 얼마나 결과에 크게 차이 날까? 줄을 오래 서서 기다리다 보면 그냥 갈까? 이 생각도 듭니다. 제가 실제 처음 투표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당신이 찍는 지금 이 한 표는 작지만 당신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이게 모이면 역사가 바뀝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세 번째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투표하러 들어왔습니다. 투표소 안으로. 투표소 안으로 들어와서 기표소가 다 있죠. 그 기표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 이제 투표 용지를 보고 잠시 판단하는 거죠. 고민해 보는 거죠. 누구를 찍지? 어떤 사람을 찍지? 어떤 당을 찍지? 이 한 번에 도장을 찍는 행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이 후보에게 나는 이 정당에게
앞으로 4년 동안 혹은 또 5년 동안 혹은 뭐 2년 동안 나를 대신해서 동네 일을, 나라 일을 맡기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임 계약이 됩니다. 데이터로 바뀌어가지고 숫자로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뭘까요? 쭉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각 정당 참관인들, 뭐 또 선관위 직원들 와가지고 투표함 열고 한 표 한 표 세지 않습니까? 표 다 모아가지고 세고 또 이제 집계하는 기계에 또 위에 올리고 무슨 뭐 동 몇 투표구 몇 번 후보 몇 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이 모아가지고 쌓아놓죠. 이 개표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게 이제 뭐 개표하는 과정에 어느 정당 몇 명, 어느 동네 몇 표 뭐 이렇게 쭉 쌓이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숫자 노름입니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당선, 여기 낙선 이렇게 정해지죠. 좀 더 판을 크게 벌려보면 이 당선자들이 모여져 가지고 각 정당별로 의석수가 몇 석, 이 정당은 몇 석, 저 정당은 몇 석, 이게 여당, 야당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이 한 표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당선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광역의회, 기초의회, 국회 이렇게 이제 권력을 가진 장으로 옮겨갑니다. 의석수가 각 정당별로 정해지면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우선 국회를 생각해 봅시다.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죠. 국회의원들이 각 정당별로도 구성이 되고 지역별로도 국회의원이 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국회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결정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사실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 300명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새로운 국회 대수가 시작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21대 국회, 22대 국회 이렇게 대수가 시작이 되면 그때는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가지고 뭘 하느냐.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할 건지 또 지금 국회 내에 많은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산결산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런 중요한 상임위들의 위원장을 또 어느 당에서 맡을지 또 각 국회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법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법안들을 수없이 많은 법안들이 올라와요. 국회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럼 그 법안들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시킬지 또 각 정당은 이 정당에서 각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의석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삶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권력을 진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한 표가 어떻게 권력으로 연결되는가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으면 이 선거와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 같은 득표율을 얻어도 선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뭐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선거제도 개혁하자. 뭐 소선거구제니, 뭐 중대선거구제니, 결선투표제니, 연동형 비례대표가 어떻다, 뭐 위성정당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내가 찍은 한 표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적어도 그 원리 정도는 알고 투표를 하자. 여기 답니다. 다음번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여야 간에 이 선거제도를 둘러싸가지고 엄청나게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선거 때 보면 크게 싸움이 벌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정당들 내에. 첫 번째는 선거제도입니다. 이게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선거구제, 뭐 중대선거구제 이거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너무 크니까 요거 관련된 게 하나. 그 다음에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게리맨더링이라고 선거구 획정. 내가 사는 동네가
선거구가 가 선거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는 동네의 선거구가 나 선거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투표하기 불과 며칠 안 남았을 때까지도 선거구 획정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 내가 던진 표가 이 방식이나 제도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요상하게 바뀌니까 이건 적어도 내가 투표할 때 이번에 내가 투표한 표는 이런 방식 때문에 이렇게 계산돼 가지고 의석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정도 느낌만 가지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치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선거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왔는지 큰 장면 몇 개만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누가 뭐래도 1987년도 직선제입니다. 87년도 이전에는 유신 시절 거치고 전두환 정권 거치고 할 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전부 간접선거였습니다. 간접선거 방식으로 뽑다가 또 심지어 전두환 대통령 때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또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간접으로 대통령을 뽑았죠. 그 때문에 이제 87년도에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호헌철폐, 독재타도 외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를 했고, 결국엔 그 직선제를 요구했던 시민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내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겠다. 이 직선제가 87년도에 헌법 개정되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50년 됐나요? 87년도 이후에 내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큰 변화였죠. 두 번째 장면은 지방자치제의 부활입니다. 1995년도죠. 1995년도에 수십 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 임명직이었어요. 우리 동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광역원, 기초원이라는 제도가 없었죠. 전부 임명직이었는데 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이러한 자리들을 시장, 군수, 구청장, 시의원, 광역원, 도의원, 이런 분들, 기초의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직접 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런 깜냥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벌써 보십시오. 2005년, 2015년, 2025년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되고 한 30년 지나면서 처음에는 못 느꼈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지방자치제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기묘한 제도인지, 이걸 왜 안 했는지 빨리, 이걸 정말 제대로 하면 얼마나 내 피부에 살갑게 와닿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보십시오. 시간 지나면서 지역에 도서관 생기지요. 노인복지관, 선출직 나오려는 분들이 온갖 공약을 다 내놓지 않습니까? 도시철도, 버스 노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많은 공약들은 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지방선거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어떤 사람을 뽑아줬느냐, 또 중간에 바꿨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선거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의 전환이었죠. 지방자치제의 부활. 세 번째 장면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촛불 집회 기억하십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 이게 촛불 집회. 그 촛불 집회가 불과 한 십수년 전인 것 같은데, 이 촛불 집회 이후에 선거의 모습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고, 또 그 이후에 각종 선거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표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가 정권교체로 이어지기도 하고 중요한 국가정책 방향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이 선거와 관련된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이걸 한 줄로 쭉 한번 엮어보면 이렇습니다.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함성 정말 중요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표소 안에서 찍는 그 한 표에서 나온다. 이게 정답입니다. 물론 뭐 선거가 만능은 아닙니다만은 또 우리가 투표 한번 했다고 당장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선거입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얘기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세 줄로. 첫 번째, 선거는 주권자가 대표에게 나란 일을 맡기는 위임 계약이다. 두 번째, 거실에서의 먹었던 마음 한 번, 투표장 가서 찍었던 도장 한 번이 결국엔 돌고 돌아가지고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을 결정한다. 세 번째, 적어도 내 한 표가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투표할 필요가 있다.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끝나고 시간 나실 때 딱 세 가지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으세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이 누군지, 물론 다 아시겠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누군지를 검색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당 소속인지, 몇 선 의원인지, 초선 의원인지, 재선 의원인지, 삼선 의원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 국회의원이 최근 국회에 입성하고 난 뒤에 최근 몇 년 동안 어떠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가,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법안 제목을 한두 개만 읽어보기. 세 번째로는 다음번 선거 때 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찍어줄지 아니면 바꿔버릴지, 이걸 오늘 현 시점에서 기준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이 세 가지를 하시고 나면 다음번 선거 때는 그냥 막 공휴일이니까 어디 놀러가기 뭐해서 습관처럼 가는 그런 날이 아니고, 내가 지난 몇 년간의 위임 계약했던 그 계약서를 다시 차분히 꺼내서 검토해보고 새로 쓴다, 새로 쓰는 날이다, 이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했던 선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그렇게 뽑혀있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국회는 왜 저것들은 맨날 모여가지고 싸움박질만 하는지, 도대체 쟤들은 뭐 하는지, 국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국회의 구조와 시민의 감시라는 주제로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